자, 이번 시간은 대중음악 속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988년 지강원 사건과 홀리데이 편에 알아봤는데 오늘의 시간을 아주 예전으로 돌려서 1800년대 서부 개척 시대의 무법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유명한 무법자죠. 빌 둘링과 빌 달튼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 밴드 더 이글스의 데스퍼라도입니다. 이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건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정서가 찰떡으로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는 이글스의 거의 시그니처 송 같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호텔 캘리포니아에 못지않은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호텔 캘리포니아도 우리나라 사람 되게 좋아하고 호텔 캘리포니아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비틀즈 트리뷰 밴드 하잖아요. 근데 비틀즈가 연주하는 밴드를 하러 행사를 가. 행사 중에 항상 약간 얼큰하게 취하신 어르신들이 한두 분은 꼭 계세요. 어디나. 그거 하라고? 그러면 그분이 나도 신청곡 호텔 캘리포니아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 연습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였어. 빌보드 차트에 성적이 없지 이 곡은. 왜냐하면 싱글로 나온 적이 없어. 이글스 앨범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첫 번째 베스트 그렇죠. 앨범이거든. Their Greatest Hits 1971, 1975. 그게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5위인데 거기에 데스페라도가 들어있단 말이야. 원래는 멤버들이 존나 싫어했대. 이 노래를 왜 넣었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이잖아. 네. 자기들이 이걸 컨셉 앨범으로 만든 거거든. 그쵸. 데스퍼라도를. 비틀즈처럼 이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허락도 없이 그걸 쏙 빼다가 베스트 앨범에 넣으니까 엄청 싫어했대. 그러니까 베스트 앨범 자체도 그때 이글스랑 상의도 없이 음반사에서 갑자기 확 내는 바람에 빡이 쳤는데 그것 때문에 더 빡이 쳤지만 내가 봤을 땐 그 첫 번째 베스트에는 호텔 캘리포니아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1집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분명히 데스퍼라도의 공헌이 꽤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그 1집이 이제 워낙 잘 된 다음에 글렌 프라이가 좀 급했지. 이제 1집 냈는데 우리도 이제 예술가 해야지. 그렇지. 그거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안티 히어로. 미국으로 치면 배트맨 정도 될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 정도 되겠지. 안티 히어로를 컨셉으로 컨셉 앨범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형들 특히 글렌 프라이랑 돈 헨리가 요때부터 이글스 내에서 작곡의 헤게모니를 잡던 시기란 말이야. 같이 어울려 다닌 사람이 잭슨 브라운하고 제이디 사우더 그렇게 자주 모여갖고 연주하고 놀다 이러다가 글렌 프라이가 요즘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잭슨 브라운이 생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이 서부시대의 총격전에 관한 책이었던 거야. 그 책을 글렌 프라이에게 주면서 이거 어때? 막 읽어보다가 둘링과 달튼의 이야기를 보고 그러면서 컨셉이 이제 안티 히어로에서 무법자로 바뀐 거지. 그런 케이스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서부곡 존 웨인으로 상징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 서부곡이 굉장히 메인 장르였잖아요. 장고 그렇지. 쉐인 쉐인이랑 장고지 뭐. 쉐인이 맨 마지막 장면 그거죠. 쉐인 말 타고 이제 가면서 사라지는 거. 와. 지금 봐도 아이고 짱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하게 그 서부곡 컨셉에 뭐 드라마랄지 코미디랄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또 그 뭐죠?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서부곡을 마카로니 웨스턴.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만들었잖아요. 확실히 한 시대를 좀 규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물론 보안관이 나와서 낙당들을 때려잡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무법이잖아요. 법이 없이 누가 빨리 뺐냐 이게 법인 거잖아. 그게 참 정말 야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주인공이 주로 정의의 사도였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법자지. 악당이. 끝이 어떻게 되지? 성규가 조금 설명해 줄래?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이 두 사람. 이 이제 둘린과 델튼 뭐 이제 두 명이. 잠깐만. 그러면 내가 장학 퀴즈 BGM 깔아줄게. 그러면 자 5초만 있다가 둘린과 달튼의 짧은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5초 있다가 인사해. 큐. 안녕하십니까. 오 이건데 이게 이제 결국에 뭐냐면은
이 앨범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둘린과 달튼이라는 이 이제 두 명이 유명한 갱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은행 아니면 열차 단골이죠. 뻔하지 뭐. 단골입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보다는 열차가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해서 영화 소재로 많이 쓰였는데 이게 기차가 가고 있으면 기차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말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올라타고 이게 다 가능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탁 타고 가고 이제 말을 혼자 가다 또 다시 타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주로 했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달튼 형제들이 이 갱 집단에서는 좀 그 메인 이제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맏형이 있었대. 프랭크 달튼이라는. 프랭크 달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보안관이야. 보안관 보였나?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모범적인 장남이었는데 어느 날 갱들에게 총을 맞고 죽어요. 이걸 보고 동생들이 완전히 미쳐버려. 그래가지고 다 보안관을 해서 저 나쁜 놈들 다 때려잡고 우리 형에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한 명은 보안관이 돼. 근데 전혀 어떤 시료가 없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가서 잡을 수 있는 갱들도 별로 없고 그때는 완전 무법시대니까 갱들도 뭐 너무 많아가지고 소탕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역시 법보다 가까운 것은 주먹이다. 주먹이고 주먹보다 효과적인 것은 총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직접 갱단이 됩니다. 해봤더니 소질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돈도 들어오네. 돈도 들어와. 그리고 공무원 월급이 아니야. 이건 또 한 방씩 팍팍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랬다가 도박장 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기차 강도 뭐 기차 강도 하다 잡혔는데 그래서 송환되다 기차 또 뛰어내리고 뭐 근데 화려한 또 운동 능력이 좀 있는 집안인 거지. 그러니까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경찰이 이제 미리 얘네들이 하도 털고 다니니까 미리 좀 덫을 깔아놓고 검거됐다가 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제 나중에 깽깽단은 이제 해체되고 나중에는 뭐 또 착하게 좀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그 이후의 일들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좀 유명한 갱단들이 있었는데 그 갱단의 리더격이었던 둘린과 달튼 이 두 사람의 이제 그건데 이게 앨범 자켓을 봐도 이 이글스의 멤버들이 요 검거돼서 살해된 백커버에. 네, 백커버에 검거돼서 살해돼가지고 이렇게 뒤에 시체로 누워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신들의 어떤 페르소나가 보안관이나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이 갱단이라는 걸 거기서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갱단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내용이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게 노래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뮤직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만 딱 들으면 발라드. 노래가 너무 아름답고 데스페라도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가본드, 데스페라도 이런 말이 사실 그냥 뭐 지명인가? 약간 이제 미국에서도 그 남쪽에 서부 시대에서 선진장 불러다니고 뭐 이런데 콜로라도, 데스페라도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되게 그 석양이 지는 그 황야에서 아름다운 무슨 연가나 송가 뭐 이런 거라는 느낌이 좀 있는 데다가 약간 포크빛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론트 커버를 이제 나중에 자료로 보여드릴 텐데 왼쪽부터 이제 드럼과 보컬의 돈 헨리, 그다음에 기타 건반 하모니카 보컬의 글렌 프라이. 그러니까 이 네 명이 노래도 다 잘했잖아. 그게 주겠던 거죠. 그리고 베이스와 보컬의 랜디 마이스너, 그리고 또 기타 보컬. 원래 이 형들이 컨츄리 베이스잖아. 그렇죠. 여기에 이제 벤조와 만돌리는 버니 리든 이렇게 앞 커버에 있고. 뒷커버에 보면 이제 사살된 갱들 무장공비 사진처럼 예전에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무장공비 있고 옆에 막 수경이랑 이게 다 오리발 놓잖아 이렇게. 그런 사진처럼 있는데 여기 아까 내가 왜 잭슨 브라운이랑 제이디 사우더가 영감을 줬다 그랬잖아. 백커버에 보면 6명이 누워있거든.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 맨 왼쪽에 얼굴이 요만 반만 나온 사람이 있어. 잭슨 브라운이고 맨 오른쪽에 누워있는 시체가 제이디 사우더.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보안관은 한쪽은 프로듀서. 맨 오른쪽이 프로듀서고 맨 왼쪽에 총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아트워크 만든 디자이너. 요 가운데 쭉 서 있는 보안관들은 스태프, 로드 매니저랑 그렇게 사진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재밌지. 그러면 이걸로 처음에 컨셉 앨범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 이 데스퍼라도라는 걸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이글스가 좀 그런 걸 좀 음악에 많이 담았거든. 그 미국 그 당시에 5, 60년대 미국 사람들의 뭐 지나친 쾌락주의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정상적인 거 아니고 허황된 아메리칸 드림. 호텔 캘리포니아도 그거에 대한 노래잖아. 그렇죠. 이 소부 개척 시대의 카우보이, 그러니까
무법자도 보면 그렇죠. 결국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고 온 놈들이야. 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하면 꼭 마치 현대 사회에 백인들이 사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지들도 유럽에서 좀 건너올 때는 다 뭐 그렇지. 그게 범죄자의 첫 번째 아메리칸 드림 그렇죠. 아니야. 와가지고 인디언 죽이고 땅 뺏고 한 게. 그래서 이글스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좀 자주 했는데 보면 얘네들도 그거잖아. 열차 털고 은행 털고 하면 일확천금을 버는데 허황된 꿈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이 얘네를 가지고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가사에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무법자야. 무법자여 무법자여. 그건 배신자 아닙니까? 너 왜 그렇게 울타리 위에 펜스 그러니까 여기서 펜스라는 단어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거든. 너 왜 울타리 위를 그렇게 계속 타고 다니냐 이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퀸과 다이아몬드 퀸. 하트 퀸이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이 도박장에 갔는데 지금 테이블에 자기 앞에 하트 퀸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퀸을 자꾸 자기가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야. 이건 집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사에 보면 지금 테이블에 좋은 패가 있는데 그걸 그냥 손에 거머쥐면 되지. 그치. 왜 갖지도 못할 걸 가지려고 자꾸 하느냐. 가지려고 하느냐. 그리고 가사의 맨 마지막에 가면 그게 참 음악이랑 어울리면서 울컥하는 포인트인데 울타리에서 내려와서 문을 열어.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 울타리 안이 자기의 진짜 인생인 거야. 그리고 울타리는 경계선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그 위에서 허황된 꿈을 쫓으면서 경계선을 계속 타고 있는 거야. 자기 인생 온데간데 없이.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퀸 잡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안에 가면 하트 퀸이 있는데 그래서 내려와서 문을 열어. 그 다음 가사도 지금은 비가 올지 몰라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지금 당장 현실이 좀 안 좋아 보여도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 희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들어와서 자신의 진짜 삶 속에서 누군가 널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그 오광, 청담, 홍담, 고돌이 다 먹지 말고 났을 때 멈추라고. 그래서 그 아무튼 데스퍼라도가 이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의외로 그 알고 봤더니 서부 시대의 무법자를 대상으로 만든 노래였다더라. 그리고 실화를 또 바탕으로 한 거고. 근데 왜 이런 사람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발라드 사랑 노래는 아니었더라.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지. 진짜 근데 사랑 노래 같아. 멜로디만. 동심 파괴네 지금. 아니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맨 마지막 가사에 네. 누군가가 널 사랑하게 받아들여라는 그렇죠, 말이 그렇죠. 나오잖아. 그 부분만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뭐 아까 내가 말한 뭐 그런 일확천금 빼고 굉장히 외롭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서부에서 말을 타고 어쨌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일단 제쳐두면 굉장히 그 고독한 이미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고독한 현대인을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노래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다이아몬드 퀸을 갖고 싶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리고 못 먹어도 고를 하고 싶고 이게 이제 마음이 그치. 있는데 특히나 그게 정해진 룰도 없는 황야의 무법 시대 무법자들과 함께 그게 이제 형 얘기처럼 지금 현대 사회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 지금에도 연결되잖아. 뭐 우리도 다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잖아. 많은데요, 저. 돈이. 특히 반성하게 되네요. 무력이 심한 나에게 뭘 이렇게 가지려고 하나 이 사람아. 어차피 다 당근으로 팔 거. 당근으로 팔고 그러면서 여기 녹화 시작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근에서 와인셀러를 보게 되었습니다.